인공지능의 정점은 로봇입니다. 카이스트 로봇 박사들이 주축이 되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로봇 기업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청약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장한 날입니다. 청약 받으신 분들 매매 잘 하셨나요? 기분 좋게 따상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이제 어제 예고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청약 결과와 상장 후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주차와 4주차의 상장 달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3일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합니다.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들도 다음 주에 상장하므로 잘 챙기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공모가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상당 금액을 초과한 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수요조사에서는 11,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도 높았는데요. 역시나 뜨거운 IPO 시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표가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좌측 표는 12월 상장한 종목 12개 있고요. 우측의 표는 1월에 청약한 10개 종목입니다. 12월에 상장한 12개 종목 중에서 공모가가 희망 상단 금액을 초과한 종목은 2개였는데요. 1월에 청약한 10개의 종목 중에 공모가가 희망 상단 금액을 초과한 종목 수가 무려 6개입니다. 60%죠. 여하튼 이러한 데이터는 이번 주 1월 청약이 종료가 되니까요. 이번 주 주말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9.9%였습니다. 같은 날 청약한 코스피 종목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개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간 경쟁률은 1490대 1입니다. 점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예고편으로 살짝 스포하자면 오늘부터 청약하는 종목이 드디어 1500대 1의 벽을 깼습니다. 목요일에 청약 종료하고 찾아뵐게요. 일반 투자자들의 평균 경쟁률은 1200대 1이었는데요. 다들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래에셋 대우와 대신증권이 물량을 절반씩 나누어서 청약을 받았는데요. 미래에셋 대우가 경쟁률이 약 3배가 많았습니다. 총 증거금으로 약 3조 1800억 원이 모였고요. 이제 균등 배분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좀 추측을 해볼까요? 일단 수량을 추측하기 전에 종목마다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배정 물량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배분 수량을 청약 참여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려면 필연적으로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소수점을 추첨으로 나누어 주느냐 아니면 비례 배분 물량을 사용해서 소수점을 무조건 올림해서 나눠 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목별로 당분간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수점은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청약 참여자 수를 언론 기사를 통해 찾아보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청약을 했던 종목들의 참여자 수를 근거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종목 솔로엠 청약 시 미래에셋 대우는 균등 배분이 5주였으므로 이를 역산해보면 청약 참여자 수가 약 7만 1000명 정도라고 계산이 되고요. 핑거는 대신증권 단독으로 청약을 했죠. 그런데 청약 참여자 수가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약 3만 3000명이었고요. 그럼 이렇게 청약 참여자 수를 가정해서 균등 배분 수량인 13만 2500주를 나누어 보면 미래에셋은 1.87주, 대신증권은 4.02주가 나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수점은 추첨 배정이므로 미래에셋 대우는 한 주에서 2주, 대신증권은 기본적으로 4주씩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차피 내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균등 배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상장 후에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된 주식 수는 신주 모집으로만 265만 주였고요. 그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20% 배정한 53만 주 청약받았습니다. 우리 사주도 10% 배정하였고요. 금번의 공모로 255억 원이 회사로 입금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는 담비와 같은 돈인데요. 협동 로봇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로 72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로 70억 원,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113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를 감안할 경우 비중이 약 35%로 추정이 됩니다. 비중이 양호하네요.
그리고 35% 중에서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21%이므로 이 역시도 공모주주에게는 불리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 예수된 물량의 대부분이 최대 주주와 관계인들의 물량입니다. 상장 후 3개월 뒤에 나올 증권사 의무 인수분을 제외하면 현재는 추가 물량이 없으니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전환 우선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약 29만 주입니다. 주당 7,000원이고요. 아마 특이사항이 없으면 보통주 전환을 신청하겠죠. 전체 주식수의 1.8% 비중이므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무 현황인데요.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상장 종목이므로 현재의 재무 현황은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봐왔던 특례 상장 종목 중에서는 재무 구조가 우량한 편인데요. 하지만 화면 보시면 유동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결국 회사가 보유한 돈이 점점 말라간다고 재무 구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19년도에 협동 로봇 시장에 뒤늦게 진출하면서 투자금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을 해서 투자금도 들어왔으니까 정상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회사로 성장시키길 바라봅니다. 상장 당일의 주가는 공모가 만원이고요. 공모가 200%의 시초가는 2만원, 따상은 26,000원입니다. 계산하기 쉽죠?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1,558억 원이고요. 공모가 200%의 시가총액은 약 3,100억 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사기업과 비교를 하면서 적정 시가총액 한번 살펴볼게요. 증권신고서를 보니 공모가 산정을 위해 두 개의 기업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비교한 기업 수가 너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산출을 좀 위해서 세 개 기업을 전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T-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마침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이 협동로봇입니다. 그러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국내 경쟁사라고 판단되어 T-로보틱스도 포함해서 평균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700억 원부터 2,550억 원으로 유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과 이익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부분이고요. 이 4개 기업의 평균을 내보면 시가총액은 1,308억 원, 20년 3분기 누계로 매출액은 837억 원, 이익은 16억 원, 이익률은 2%였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해 볼까요? 매출액과 이익률은 비교할 수준이 안 되고요. 그나마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정도가 4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과 유사한 수준이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 한국 로봇 기업들이 영세한 수준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분명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이를 기반으로 유사 기업을 넘을 수 있는지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화면의 그래프 보시면 산업용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0.8%인 반면에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률은 약 40%가 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뒤늦게나마 회사의 주요 제품을 이족 보행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선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년부터 협동 로봇 시장에 진입을 하였고요. 당해년도에 0.7%라는 미미한 시장 점유율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2020년에는 약 8%의 시장 점유율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약 7%가 확대가 된 셈인데요. 그리고 23년까지 20%의 시장 점유율이 목표라고 하네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랫동안 로봇을 연구하다 보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동부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반면 국내 경쟁업체들은 이러한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이 없어 수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동일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낮은 원가율로 인해 이익률을 훨씬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공격적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낮은 원가율을 기반으로 제품 가격을 대폭 낮춰서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러한 장점이 저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인데요. 청약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결국 상장 주관사가 6개월 동안 주가를 보증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종목들은 증권사들도 어느 정도 회사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로 인해 6개월 안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질 확률이 적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월 3일 수요일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하고요.
개인 청약 경쟁률 1201대 1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약 20%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균등 배분 물량은 미래에셋 대우보다 대신증권이 약 2배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 비중이 양호한 수준인 약 35%인 점과 향후 1년 안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양이 거의 없다는 점도 상장 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19년도에 뒤늦게 협동 로봇 시장에 진입하였으므로 이제 이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이므로 어느 정도는 주관사에서 회사의 성장 가치를 인정해서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해서도 다 말씀드렸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아이캐스트 청약 마지막 날이죠. 청약 종료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